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산정의 어떤 나무는 바람 부는 쪽으로 모든 가지가 뻗어 있다. 근육과 뼈를 비틀어 제 몸에 바람을 새겨 놓은 것이다. 저는 문해나를 그리는 대한민국의 시인 김주대입니다. 문인화는 조선시대 선비 문인들이 정식 화가가 아닌 그런 분들이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문인화는 우리나라 국보 180호 중에서 세안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세안도를 그린 사람이 추사 김정희 선생인데 우배지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먹 하나로 바짝 마른 먹으로 집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그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정신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정신을 그려놓는 거니까 그 그림을 보고 저도 그 시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게 문인화를 그리게 된 계기도 되겠습니다. 이 육신의 활동 중에 하나가 언어고 그 언어의 하나가 시라고 생각할 때 슬프고 괴로울 때 몸이 삐걱거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삐걱거릴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또 너무 공포스러울 때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식은땀 같은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그림 보시면 알지만 그림은 별로 잘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글을 그린 거예요, 제 시를. 사람 살면서 행복할 때보다 좀 불행하고 불안하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하고 이럴 때 뭐라도 끌적거리고 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저는 이제 그 시를 쓸 때 보면 시가 대부분 어떤 서경적인 시가 저는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경치 혹은 사물,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제가 그리듯이 시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할머니의 모습이라든지 구부러진 허리라든지 또 먼 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담담하게 제 감정을 직접 토로하기보다 그냥 그려내는 그런 시를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모습, 또 할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시로 쓰면서 그려진 거예요, 대부분은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시를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햇살 같은 거, 햇빛, 하늘의 달 같은 거는 노란 물감으로 달을 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검게 칠해서 그 부분을 비워두거든요. 그래서 비워서 환하게 되는 거. 본래 한지가 약간 누런빛을 띠거든요. 근데 할머니 그 머리 부분을 그릴 때는 그 주변을 짙게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하고 할머니의 흰머리를 비워둡니다. 본래 한지가 누런빛인데 주변이 진하니까 그 할머니의 머리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변이 짙고 검을수록 어떤 것이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쁜 짓을 하는데 착한 행위를 하면 그게 더욱더 빛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세상이 어두운데 좀 침침하고 어둡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좀 밝게 살거나 좀 좋은 일을 하면 더 빛나는 거하고
그림 그리는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좀 거창하게 말하면 돌을 닦는 과정 정도 같아요. 참선하는. 보통 욕심을 가지면 사람이 좀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림 그릴 때도 욕심이 많으면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면서 색을 거의 넣지 않고 어떤 형상을 비워둠으로 해서 그 비워지는 게 하나의 사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여백을 좀 많이 두고 그 여백에 미리 써놓을 이제 그 실을 어느 정도 분량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백을 만드는 거죠. 여백도 하나의 그림이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여백을 두되 그림처럼 여백을 두는 그 과정을 제일 좀 주의하면서 시작합니다. 붓을 들 때부터. 기억에 남는 그림이라면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그 시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산정에 산 꼭대기에 나무가 바람 때문에 이렇게 굽은 나무거든요. 소나무인데 바람이 불고 막 나무와 뒤엉켜서 바람과 나무가 뒤엉켜서 회오리를 치고 나무는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사랑의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바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이죠. 근데 나무는 그 바람과 사랑했던 그 몸부림의 기억을 자기 몸에 그대로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떠나갔지만 바람 부는 곳을 향해서 나무가 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흔적이 남는 거죠. 특히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몸의 육신에. 그릇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릇을. 꽃도 그렇고.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그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릇을 실제 구입해가지고 그 나무 그릇은 깎을 때 조그만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찔른 것 같은.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숨구멍이 아마 그릇 하나에 아마 거의 뭐 10,0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숨구멍까지 하나하나 다 그려내서 완성된 그림과 윤곽을 그린 그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밀화는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일필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한 번에 그리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큰 붓으로 먹을 크게 찌가지고 이렇게 내리긋듯이 한 번에 쫙 내리긋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새나 잠자리나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큰 절벽 혹은 큰 나무를 한 번에 내리긋고 그 위에 제 생각을 얹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꽃이 져도 오시라라는 또 그림이 있습니다. 이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 그래서 꽃이 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꽃이 지든 눈보라가 치든 언제든지 오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로 그린 그림이 꽃이 져도 오시라라는 그림입니다. 물론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매끈하고 그렇게 좀 완전한 선은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그릴 때 좀 갈피레라 그래가지고 붓을 먹물 한번 짜냅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선을 그리거든요. 그 순간적인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독일 총리의 부인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샀는데 그 그림 크기가 꽤 큽니다. 냉장고만한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청소부 아저씨가 계단을 쓸고 내려오다가 그 계단에 조그만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썰지 않고 그냥 내려오시는 그림이거든요. 제목은 화엄경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화엄경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엄청난 큰 어떤 세상을 말하잖아요. 화엄경,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는 하잘것없는 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림을 이제 완성된 것을 찢는 경우는 마치 내 얼굴에 묻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찢으면 다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찢지 않으면 다시 못 그리거든요. 찢었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그리기 위해서 찢는다고 보면 됩니다.
글씨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 제 이름을 쓰고 그 뒤에 찍는 걸 낙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낙관보다 두인을 더 신경 써서 그림에 집어넣거든요. 두인은 부분에 찍는 도장을 두인이라고 해요. 두인. 보통 두인은 작가가 좋아하는 글씨를 거기다 새기는 거거든요.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써보자는 그런 결심으로 목숨이라는 글자를 새긴 그런 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장을 그림의 곳곳에다 찍습니다. 이게 이제 무민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꽃잎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림 속에 그림처럼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거대한 것은 오히려 작은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조그만 사람, 큰 풍경 속에, 산 속에 그런 걸 저는 주제로 그렇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